하이히트 시스템은요, 투수 교체. 이것도 얘기를 해볼까? 투수 교체 시스템은요. 자, 볼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게투 1. S급 롱릴, S급 숏릴, A급 롱릴, A급 숏릴, 패급 롱릴, 패급 숏릴. 이렇게 6명이 개투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6명의 개투가 있다 칩시다. 이게 보통 우리가 현대 야구 2010년 이후에 우리가 접하고 있는 현대식 야구를 생각을 하면요, 얘가 셋업맷을 하겠죠. 셋업맨. 보통 이거 롱릴이구나. 얘가 셋업을 하겠죠. 보통 프라이머리 셋업이라고 하죠. 그 8이닝을 맞는 셋업맨. 그리고 이쪽이 6, 7이닝 담당 셋업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이 추격조가 보통 될 거고, 여기가 그 이름이 뭐지? 스페셜리스트가 되겠죠, 보통. 혹은 원포인트라고도 표현하는 거. 그리고 얘가 패전조가 되겠죠. 여기가 패전조가 되고, 이 둘이 이렇게 패전조가 되겠죠. 그쵸?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니면 얘는 숏릴은 패전조가 아니거나 그 대승리에서 나오는 투수. 막 12대 0 이렇게 되면 9이닝 막으로 보내는 투수들이 있잖아요. 막 보통 여기에서 신인들 쓰죠. 실제 야구에서는 뭐야, 패금이야 왜? 어서오고 승희. 자 요렇게 보시면, 그쵸, 1군 데뷔전 보통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대승리의 투수 막 12대 빵일 때 이제 1군 데뷔하는 투수 한번 올려보고, 올려서 한 3이닝, 아무리 쳐맞아도 좋으니까 3이닝 던져라 이러고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완전히 접어라서 이제 게임을 좀 포기하는 그런 게임에서 올라오는 투수. 보통 이렇게 구별이 되잖아요. 보통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하잇은 이런 구별이 없어요. 이런 구별이 없으니까 어떻게 시스템이 돼 있냐면요, 무조건 S급 먼저 씁니다. 무조건. 상황 안 봄. 무조건 S급 먼저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12대 3이야. 그리고 7회예요. 보통 이러면 여기가 올라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선발이 이제 내려갈 때가 됐네? 그러면 써야겠네? 하면 S급 롱릴 얘부터 나갑니다. 자, S급 롱릴이 나와요. 얘가 투수 교체가 될 일이 없으면 그냥 얘가 합니다. 얘가 끝까지 던져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전제 조건이 붙어요. 전날 등판 투수는 등판 확률 10%로 떡락. 자, 전판에 공 3개만 던진 이런 애들 있죠. 원포인트 릴리프들. 혹은 프라이머리 셋업 정도. 여기서 이거는 마무리만 제외해요. 이거 마무리만 제외가 되거든요. 전판 투수의 등판 확률을 떡락을 시키는 건 마무리만 제외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 야구에서는 얘도 같이, 얘 정도까지는 다음날 경기에서도 출전이 되는 애들이거든요. 연투를 하거든요. 실제 야구에서는. 얘나 얘 정도. 얘나 얘 정도는 연투를 해요. 실제 야구에서는.
스페셜리스트 이런 애들은 막 공 3개 던지고 내려오기도 하거든요. 프라이머리 셋업은 딱 보통 그러니까 관리를 해준다는 가정하에 한 이닝만 막으니까 보통 공 10개에서 15개 정도 던지고, 이런 선수들은 다음날에도 등판을 하는데, 원래는 이 하이히트 시스템에서는 마무리를 제외하고 전부 다 안 올려요. 공 3개만 던지고 내려왔어도 다음날 경기에서 안 올립니다. 10% 확률로 떡락합니다. 이제 하이히트가 선발이 오무원도 못하는, 그거는 내 그 체력도 체력인데, 신인들이 오무원이 안 되는 이유가요, 투구수가 많아져서 그래요. 5회를 채우기 전부터 맞으니까. 신인들은 많이 맞으니까 그래요. 어쨌든 들어가서 이 전제 조건이 붙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1차전 S급 롱릴과 S급 숏릴이 나온다. 2차전에서 S급 롱릴과 S급 숏릴을 안 쓰겠죠. A급 롱릴, A급 숏릴을 썼는데, 만약에 여기서 선발이 무너진 경기예요. 그럼 이 둘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제 여기서 패급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러는 겁니다. 이 패급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하이히트 시스템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가을 야구 하고 있는데 S급이랑 지금 이렇게 둘을 등판을 했어요. 이렇게 둘 등판해서 다음에 투수를 바꾼다고 하는데, 아니 얘네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왜 얘네가 안 나오지? 왜 갑자기 웨이버가 나오지? 이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10%로 떡락한다는 거면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진짜 뚝 하고 떡락을 해버려요. 이 등판 확률이. 이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선발이 안 무너져서 이 둘로 끝이 난다 하면 다행인 건데, 만약에 선발이 무너져서 이 둘 하고 나서 투수를 또 써야 돼. 그럼 이제 패급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 경기에서 선발이 무너졌어요. 얘까지 썼어. 그러면 얘 나왔다가 이 다음 투수로 얘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이히트 시스템에서 이제 가을 야구를 보면, 와 저기서 왜 저런 투수 교체를 하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자, 요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쵸? 이제 이거는 두 가지의 보완 방법이 있습니다. 얘네도 다 A급 이상으로 채우거나요. 얘네도 다 A급 이상으로 채우거나, 혹은 선발 4명이, 가을 야구라는 가정하에 선발 4명이 단 한 경기도 조기 강판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선발 4명이 단 한 경기도 조기 강판이 없다. 이거는 사실 감독이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감독이나 구단주가 컨트롤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하다 보면 한두 방 맞을 수 있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죠. 더구나 사선발이 돌면 로테이션이 한 바퀴 돌고 다시 던질 때, 그러니까 로테이션이 한 바퀴 돌고 다시 던질 때, 이때는 당연히 맞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맞게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투수교체 시스템도 이제 이해가 되셨죠? 원래 보던 게 여기니까 일단 여기 띄워놓고, 이게 이제 막 또치나 막 뜬금없는 투수들이 올라오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왜 그런지 이런 것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또 이제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나?
한 3시 반에서 4시 정도까지는 떠들려고 하는데 뭐 없으면 빨리 끝날 수도 있겠죠. 역시 다들 라디오 방송처럼 틀어놓고 딴짓 하시나 보다. 채팅이 안 온다. 아, 선수평가 그런 거 안 해요. APBC 했어요. 발표했어요. APBC 발표는 그 저녁에 이제 기사로 다시 올려드릴게요. 발표는 다 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미아일님. 땡큐 승희. 뭐 더 없으신가? 질문은? 아 역시 2시에 하면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뭐 더 없으면 저도 뭐 딱히 떠들 주제가 있는 건 아니라 선수가 죽어갈 때라서 육성을 물어보기도 뭐하고. 구장 차이랑 투수 다구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구장 차이 같은 경우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피셜로 대답을 해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구단 프레임이 쓰일 수가 있거든요. 자, 옛날에 막 여기는 투수구장이다, 그러니까 파크테터 이런 거는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얼마든지 대답을 해드리는데 오피셜로 얘기하는 순간 저 때문에 어느 팀이 막 손해를 보고 그럴 수가 있어요. 예전에 막 그 투수구장인 팀에서 투수구장으로 낙인이 찍혀서 타자들이 안 온다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낙인이 찍혔던 그 다저스 스타디움은 홈런 타자들한테 홈런이 잘 나오는 구장이에요. 컨택형들이 손해를 보는 구장이었지 홈런 타자들은 손해를 안 보는 구장이었거든요. 근데 파워형들이 안 갔죠. 컨택형들이 가고.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잘못 잡힌 이미지는 잡아줄 수는 있는데 이런 것처럼 잘못 잡힌 이미지는 잡아줄 수 있는데 그쵸 지금.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현 시점에서 투친 타친의 의미가 없습니다. 현 시점에선 투친 타친의 의미가 없어요. 다 어느 정도 별 차이가 안 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구장 얘기는 개별적으로 질문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구장 얘기는. 투수 다구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다구질은요, 투수는요, 저는 전에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투수는 구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득을 봐요. 이 하이히트 시스템은 구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득을 보는데 그렇다고 구출을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 이득을 보기 위해서 구추해가지고 구추한 걸 또 국헐하고 이러는 동안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진 않아요. 돈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추천합니다. 막 FA 대박 내시고 막 아니면 팀에서 막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투수라 돈이 많고 그러시면요 하셔도 돼요. 구추 막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받는 돈에 한정적인 게 있으신 분들한테는 구추를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애초에 알크보가 구질이, 그러니까 하이히트 시스템이 구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나이 많은 시점에서 구추 더 이상 지를 거 없을 때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더 이상 뭘 질러도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다 싶을 때 지르는 거 나쁘지 않아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점에서 구추해볼까요? 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추도 이거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 구추에 대해서. 자, 원투 피치를 가지고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원투 피치에게 직슬커 가진 선수라고 합시다. 국룰대로. 일반적인 국룰로. 직슬커. 자,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원투 피치는 이렇게 잡혀요. 그러니까 국컬이 이렇게 잡히는데, 자, 여기서 내가 그 국컬로 체인지업을 달았다라고 합시다. 체인지업을 달면 국컬은 무조건 D를 잡고 갑니다. 그러면 대충 이걸 받기 전에 3피치일 때, 자, 제 피안타율이 이거예요. 현 시점에서 이 선수의 피안타율이 이건데, 그럼 어떻게 잡히냐면요, 대충 이렇게 나와요. 대충 이런 식으로 잡혀요. 이거는 너무 과하게 줬다. 네, 이런 식으로 잡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평균은 이거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야구 게임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 던질 때 주구장창 맞는 겁니다. 이거 던질 때 안 건드리고, 타자들이 이거 던질 때 안 건드리고, 이거 던질 때 주구장창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막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타율이 피안타율이 이런 식으로도 나옵니다. 260. 원래 이게 기대값인데 이렇게 나오네? 왜 그러지? 이게 9퀄 낮은 거 하나가 주구장창 맞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 여기서 체인지업을 구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줄어요. 이게 그러니까 구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이유예요. 하이히트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낮춰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50이 넘는 애들이 2개가 돼버린 거야. 이제. 그럼 이제 이 2개 던질 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더 구출을 같았을 때 더 떨어지는 경우가 왜 생기냐?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구퀄을 높여줘야겠죠? 이렇게 되면 실제 기대값보다 더 낮게 나오겠죠? 뭐 저거 주구장창 C로만 맞았다 칩시다. 그래도 더 괜찮아지죠? 구컬과 그 구추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구질이 하나 더 늘잖아요. G컷을 채했으니까 뭐 할까? 뭐 해볼까? 포크볼 해볼까? 커터는 비슷하니까 포로 할게요. D로 추가가 돼요. 그럼 이제 이게 260이죠? 아까 처음 270이었죠? 근데 하나가 늘었기 때문에 다 같이 이득을 본다고 했죠? 문제는 이거 던질 때 주구장창 맞아요. 그래서 또 피안타율이 오릅니다. 잠시. 근데 이걸 다시 또 C로 잡아주면요, 9컬을 해서 이렇게 되니까 기대값보다 또 떨어집니다. 이겁니다. 구추 9컬의 시스템은 이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추 자체는요, 늘 말하지만 하이히트 시스템은 구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구추를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는 이유는 구추 다음에 그 추가한 구질에 대한 다음 시즌에 9컬업이 붙어야 돼서 네, 붙어야 돼서 이런 거를 다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돈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질러주면 S급 갈 때 더 좋다는 거죠.
근데 돈이 안 많으면 조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사실 이거 없이도 S급까지 달릴 수는 있으니까. 이제 똑같이 S급에 도달했을 때 누가 더 한 발 더 나간 S급이냐 이거를 정할 수는 있죠. 이걸로. 너클 스크류 둘 중에 하나만 골라주세요. 그냥 취향입니다. 취향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스크류 멋있지 않나? 네. 네, 아무 상관없어요. 너클을 쓰시나 스크류를 쓰시나. 스크류가 나는 조금 더 간지나긴 한다. 그냥 개인적으로 뭐가 더 간지나 보이나 가지고 고르세요. 네,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너클을 포수가 잘 못 잡는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하이트를 여러 번 돌려봤을 때 구질은 그냥 겉멋입니다. 겉멋. 스킨입니다. 스킨. 그러니까 구질의 개수가 중요하지 그 여러 구질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는 스킨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기왕 스킨 낄 거면 그 뭐지? 색깔놀이 하는 거보다는 그 뭐야? 색깔놀이 하는 늪지대 캐넨보다는 담원 캐넨 쓰는 게 더 멋있죠. 그런 느낌이죠. 네. 뭐 또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나요? 롤 얘기냐? 롤 얘긴 패스. 지금은 저거 방송이니까. 타자 수비가 낮은 팀에서 뛰면 투수가 손해를 보나요? 네, 맞죠. 당연히 보죠. 수비가 낮은 팀에서 뛰면 당연히 손해를 봅니다. 이게 자책점이 안 오른다고 해도요, 이닝이 줄 수밖에 없어요. 뭐 살짝 팁을 드리자면 뜬공형은 맞아요. 뜬공형은 외야 수비 좋은 팀에서 뛰는 게 좋고 땅볼형은 내야 수비 좋은 팀에서 뛰는 게 좋습니다. 타자 수비가 좋으면요, 투수도 이득이고요, 타자들도 이득입니다.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타자들 본인들도 체력 관리가 된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네, 타자 체력 관리도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나 혼자만의 수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타자들 전체들의, 우리 팀원들 전체의 수비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실책이 늘어나면요, 슬럼프의 기간이 길어집니다. 수비를 키우는 게 타자들한테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면 자기 실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슬럼프랑 관련이 없어요.
제가 이제 여러 슬럼프에 대해서 이제 스타 레이팅 같은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타 레이팅이 직접적으로 스탯에 뭘 주는 건 아니지만 슬럼프 같은 거 빠졌을 때 스타 레이팅이 높으면 슬럼프를 빨리 벗어난다 이런 거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책을 하면요 슬럼프가 길어져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유격수야. 유격수에서 송구를 했는데 실책이 1루수 포구 실책이에요. 그러면 유격수한테 책임이 없거든요. 이거는 슬럼프에 영향을 안 줘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의 수비를 높여놓는 게 슬럼프가 왔을 때 이걸 빨리 벗어난다든지 아니면 슬럼프가 길어지는 거를 장기화되는 걸 막기 때문에 네, 이런 거를 막기 때문에 수비를 질러놓는 게 타격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경기 실책 2번 걸리면 아마 응 맞아요. 1루수 수비가 패급이어도 나머지 내야수 3명이 그 골글급이잖아요. 그러면 1루수가 골급 받을 수 있습니다. 1루수가 골급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생겨요. 나머지 내야수들이 전부 다 수비 맥스면. (38) 선풍기도 있고요. 민기도 있습니다. 민기가 수비를 지른 적이 없는데 1루수 골고를 탄 적이 있거든요. 한창 1루수 하던 시절에. 그 당시 KT 내야진이 수비가 다 좋습니다. 그것도 거기도 좋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요거는 이제 1루수 한정이긴 해요. 지금 호영이 얘기한 것처럼 1루수 한정이 네 우선 효과 있어요. 우선 효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있습니다. 타자마다 우선 효과를 앞에서 받는 타자가 있고 뒤에서 받는 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야구로 치면요 이대호와 김태균 같은 건데요. 김태균은요 뒷타자 우선 효과를 받는 선수고요. 이대호는 앞타자 우선 효과를 받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요 앞타자 우선 효과랑 뒷타자 우선 효과가 있는데요. 또 알크보에선 누리날에는 앞타자 우선 효과를 받습니다. 그리고 남윤이는 뒷타자 우선 효과를 받아요. 아니 근데 남윤이는 사실 클래스가 달라가지고 사실 어디 갖다 놔도 상관이 없어서 남윤이 말고 다른 사람으로 예시를 들어야겠다. 누가 있지? 뒷타자 우선 효과를 받는 사람. 아니, 002는 아직 좀 더 봐야 돼. 002 세민이는 어디다 넣기에는 아직 좀 더 봐야 돼. 일단 파워형끼리만 볼게요. 좀 비교가 쉽게. 이남윤이랑 김건우는 클래스가 좀 달라가지고 여기다 넣기 그렇고 그러니까 앞타자 뒷타자 어디다 둬도 상관이 없어서 넣기가 좀 그렇고. 코카린이 뒷타자 맞나? 아 히토미는 뒷타자 우선 효과 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뒷타자 우선 효과를 받는 사람은요 3번 내지 4번에다 둬야 되고요. 아이고 왜 이가 눌리냐. 여기는 4번 내지 5번에다 두란 소리입니다. 아 체감이에요. 체감. 근데 이걸 뭘로 보는 거냐면요. 제 거로 볼게요. KT 로스터 우리나라 이거를 내려보시면요 타순별 타율이 나와요.
네, 요게 나와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창기가 4번에다 박아놔서 사실상 4번만 나온 건데 요거는 이제 아마 휴식 경기에서 대타로 나온 것 같아요. 아니 휴식 경기면 좀 쉬게 해야지 왜 휴식 경기에서 대타로 보내. 어쨌든 네. 민기 역시 혹서 논란. 어쨌든 저는 그래가지고 4번만 나오긴 하는데 사실상 이런 걸 봤을 때 선수가 좀 어렸을 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요 5번이나 6번에서 잘 치는데 3번 가면 삽을 그렇게 퍼요. 3번을 가면 이제 4번은 이제 앞타자나 뒷타자나 상관이 없어요. 4번 타자는. 왜냐면 앞뒤로 다 좋은 타자가 그 팀에서 제일 좋은 타자들이 올 거기 때문에 이제 뒷타자 우선 효과를 보는 사람들은 3번 내지 4번에다 두는 게 좋고 앞타자 우선 효과는 4번 내지 5번에다 주는 게 좋은 건데 이제 계속 그니까 이미 커가지고 하면 크게 의미가 없고요. 어렸을 때 좀 박아봐야 됩니다. 한 22살부터 24, 이 정도 시즌에 박아봐야 돼요. 3번에도 박아보고 5번에도 박아보고 해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건데 이게 보통 어디서 오냐면요. 여기서 와요, 보통. 성구가 좋은 투수들은요. 본인이 볼 골라서 나가도 되잖아요. 그쵸? 생각을 해보시면 본인이 볼을 골라서 나가면 되기 때문에 성구가 좋은 선수들은 뒷타자한테 우선 효과를 더 많이 받아요. 반면에 여기도 긍정적인 쪽으로 보면요. 개파 좋음. 그러니까 파워는 기본적으로 똑같다고 보고 파워는 기본적으로 똑같다고 봤을 때 개파가 좋은 쪽이 앞타자 우선 효과를 봐요. 왜냐? 개파가 좋으면요. 땅볼보다 뜬공이 많다는 소리거든요. 병살이 적어요. 이해가 되세요? 병살이 적습니다. 개파가 좋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타구를 멀리 보낸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아웃을 잡혀도 뜬공이 많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병살이 적다는 소리거든요. 뜬공이 적다는 거는. 그래서 긍정적인 면모로 봤을 때 성구가 좋은 선수들이 보통 뒷타자 우선 효과를 많이 받고요. 개파가 좋은 선수들이 앞타자 우선 효과를 많이 받습니다. 파워가 똑같다는 가정하에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꼭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막 성구가 좋은데도 그러니까 뒷타자 우선 효과를 못 받기도 하고. 네네. 원래 파워형이 뚜렷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파워형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컨택형이 이제 우선 효과를 받는 방법. 뒷타자 우선 효과가 좋은 컨택형은요. 1번, 2번 쓰는 거고요. 앞타자 우선 효과가 좋은 컨택형은 2번, 3번 쓰는 겁니다. 요 경우 베스트는요. 파파파 이런 팀인 거고요. 이 경우 베스트는 주컨파 혹은 컨파 이런 식으로 라인업이 짜지면 좋은 거죠. 요런 식으로 짜지면 좋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 경향성이 있다는 거지 랜덤으로 나와요. 랜덤으로. 대표적으로 누리나라는 3번을 가면 그렇게 삽을 푸는데 5번, 6번에서 잘 쳐요. 그리고 4번은 그냥 이제 우선 효과를 뒤나 앞이나 크게 의미가 없는 자리라서 이제 크게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히토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막 3번에 가 있으면 이제 뒤에 막 MVP 탈 때 뒤에 김규현 선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히토미 선수가 이제 MVP 탈 때 뒤에 김규현 선수 있었고 김규현 선수 뒤에 박건우 선수 있었습니다. 그때 네 라인업이 장난 아니긴 하죠. 그런 느낌으로 이 우산 효과가 있습니다. 막 선수마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 좋은 위치가. 그리고
예전에 치치용이 저한테 한 말인데, 윤치치 선수 같은 경우에 이 선수는 1번, 2번에 두면 정말 좋은 선수거든요. 1, 2번 타자에. 근데 이상하게 9번 타자 뒀을 때 너무 성적이 좋다. 이걸 9번을 써야 되나? 라는 그런 막 질문을 했었어요. 옛날에 치치용이 컨택형 한창 키우실 때. 컨택형으로 이제 짱 먹고 그러실 때.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치치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치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9번 다음에 1번으로 이어지는 거기에서 이제 효과를 우선 효과를 받는 타자였던 거죠. 그거는 그 양이 똑같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해야 돼요. 당연하게도 예를 들어서 3번이랑 4번을 비교해 보기로 했어요. 근데 3번에다가 30% 세워놓고 4번에다 70% 세워놓고 하면 사실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 제대로 비교하고 싶으면 50대 50으로 세워놔야 돼요. (50대 50으로) 세워보고 동일한 표본을 가지고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요 표본을 계산할 때요, 네 맞아요, 조절이 쉽지는 않아서 시범 경기 때 막 테스트 해보는 건데, 이 표본을 계산할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조건이 비슷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팀 라인업이 자, 이렇게 있다 칩시다. 이렇게 있는데 내가 4번에 있는 게 맞는가 3번에 있는 게 맞는가를 테스트해보고 싶어요. 그쵸? 이런 걸 테스트해보고 싶어. 근데 4번은 이렇게 둬놓고 3번 테스트 할 때 여기에 딴 선수들을 막 집어넣었어. 이러면 테스트가 달라지죠? 이런 조건을 최대한 맞춰줘야 돼요. 이게 이제 잘하는 선수로 도배되는 경우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잘하는 선수로 도배해놓은 건데, 이 잘하는 선수들에 비해서 이제 레벨 네임밸류가 떨어지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로 채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우선 효과를 덜 받기 때문에 요런 조건도 좀 맞춰봐야 돼요. 조건도 비슷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어릴 때 해두는 게 좋습니다. 어릴 때. 왜냐면 왜 나이 먹고 하는 거는 테스트하는 게 의미가 없냐면요, 나이 먹고 나면요 그냥 일단 어느 정도 A급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요, 이게 A급 반열에 올라서 타격 사이클상 제일 잘 나온 거, 제일 못 나온 거 중에 어떤 건지 파악이 안 됩니다. 나이가 먹고 하면. 뭐 일례로 제가 시범 경기에서 1차에선 68홈런 때렸는데 2차에서 40홈런 때렸거든요. 근데 조건이 똑같아요. 물론 포수냐 지타냐의 조건이 있긴 한데 일단 4번 타자라는 조건은 똑같아요. 그럼 이게 사실 비교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조건이었다고 치는데 얘는 4번이었고 얘는 5번이었어. 그럼 난 5번 타자 가면 안 되나 보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신인 때 봐야 돼요. 신인 때. 그러니까 항상 꾸준히 못하는 신인 때 봐야 돼요. 항상 꾸준히 못하는 그 와중에 어디서 좀 더 나은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A급 반열에 올라간 이후부터는 이걸 테스트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제 유형은 앞쪽인가요? 뒤쪽인가요? 저는 정수환님의 신인급일 때를 모릅니다. 군대에 있었습니다. 정수환님이 이미 리그 씹어먹는 컨택터가 됐을 때 저는 돌아왔어요.
활평 버프는 평균적으로 배분되나요? 그 평균적인 게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활평 버프에 따라서 올라가는 수치는 고정돼 있고요. 단계별로 구정이 돼 있고요. 그 단계는 상대평가입니다. 그 활평 기간 동안에 1등에서 몇 등까지 상위 몇 프로, 상위 몇 프로, 상위 몇 프로 이렇게 끊습니다. 평균적으로 배분되냐는 질문이 평균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대충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등급이 나뉘고요. 프리샵 2억원어치, 프리샵 1억원어치, 유지, 프리샵 1억원어치 마이너스, 프리샵 2억원어치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비율은 비공개인데 비율이 정해져 있고요. 일정 비율이 정해져 있고 상대평가입니다. 시즌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느 시즌에서는 1일 1글이 상에 들어가는데 막 글 폭발하는 시즌에 가면요 1일 1글이 중에 들어가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1일 1글을 하면 너프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시즌마다 중이냐 상이냐가 조금씩 바뀝니다. 상대평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능력치가 있으면 어떤 거 위주로 되나요? 그런 질문인가요? 자, 이거예요. 유형별 강점으로 줘요. 예를 들어서요. 일단 타자로 치면 컨택형이잖아요? 그러면 컨택형에 좀 더 많이 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 플러스가 5라고 칩시다. 파, 개파, 선구. 또 뭐가 있을까? 항목이?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줘요. 그러면 투수는 어떻게 되냐? 아, 거꾸로구나. 뜬공형이 피잔타가 우선 깎이고 네, 요렇게 버프가 돼요. 깎일 때도 마찬가지. 활평으로 버프 너프 되는 건 요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을까? 네네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거니까 투수 경우에 최상을 막 두세 번 연타로 맞으면 9쿼를도 높여줘요. 두세 번 연타로 맞으면.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막 나는 최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최상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없는 거로 생각하시고 계산하시는 게 편합니다. 요 정도까지. 오늘 한 요 정도까지 할까요? 또 있으실까요? 질문 같은 거? 없으시면 오늘 방송 요 정도까지 하려고 하는데 네, 이제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요 정도까지 하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진짜 형실갱이 가능한 녀석이라 무섭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중요한 점 이거는 그 투수 육성법, 그러니까 투수 육성법, 타자 육성법은 맨날 말씀드리는 거니까 투수 교체 시스템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알려드린 것 중에
어쨌든 이렇게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날라이브. 이제 조금 바쁜 거 끝날 때쯤 돼가지고 또 이제 다시 자주 할게요. 그러면 많이들 놀러 오세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